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의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지난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네. 이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공정한 처사다. 그리고 공정성에 훼손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이걸 다루는 온도차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2일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련 발표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언론들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신문을 다음 날 쭉 봤을 때 이제 10년이 넘어가서 이제 사회면에 좀 그 사진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짧은 기사라든지 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발표한 직후의 신문들은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뤘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날 이제 SNS라든지 좀 기사 댓글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비난이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이 문제를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뭐 일부 언론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정책이 불공정하다라는 이 정규직 노조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좀 다뤘고요. 네. 반면에 다른 언론들은 뭐 이게 뭐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가 아니다. 뭐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좀 팩트 체크나 이제 반박 위주의 좀 보도를 많이 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비정규직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처우도 열악하고 또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사회가 바뀌었으니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전환해 주는 것인데 네. 정작 또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가버리면 정작 정규직 일자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기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 기자 먼저. 일단 사실 그 언론들의 보도를 쭉 보면은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을 했던 언론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한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비정규직으로 뽑던 인원들이 뭐 정규직이 됐다. 근데 정규직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시험도 이제 잘 봐서 들어가는 곳인데 이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됐다. 뭐 그리고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뭐 공채에서 뽑는 정규직 인원도 뭐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들을 주로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를 쭉 냈었는데 네. 하지만 이거는 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실과는 좀 매우 다른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불공정하다라는 뭐 어떤 이제 특정한 의견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하는 좀 그런 보도 형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너 보도들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거기서 큰 불만을 가진 그쪽 노동자분들이 또 이렇게 시위대 벌이고 그랬거든요. 아, 그쪽 정규직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서 예. 이건 좀 약간 불공정하다, 역차별이다 해서 원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위 같은 것도 했어요. 그 숫자도 이렇게 한두 명이 와서 이렇게 좀 약하게 시위가 아니고 꽤 몇 명 사람이 모였어요. 신문에 아니면 방송에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쪽에 있는 일로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책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보다는 네. 우리 언론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예. 우리는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고 아니면 무조건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느냐 아니면 직접 거기 가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 시위를 벌이신 이미 거기 있었던 노동자분들은 인터뷰도 하고 다음에는 그 1,900명이거든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그분들이란데 좀 약간 무작위로 몇 명을 선발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 문제의 양면도 우리가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어차피 이 정부 싫어하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해야지 아니면 나 이 정부란 좀 약간 살짝 뜻이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실드를 쳐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저는 좀 약간 후자에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시를 하고 하지만 또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넌 찬성해? 넌 반대해? 라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다룬다거나 뭐가 불만이야? 아니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단정적으로만 그걸 표현하는 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기사를 보는 것은 독자들이니까 독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될 텐데 네. 근데 문제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좀 그런 그 언론의 이제 접근이 사실 이제 초반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 이게 논란이 점점 더 커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언론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바로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이른바 이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 간의 뭐 채팅방이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여기에 나온 내용을 언론들이 그냥 그 무비판적으로 가져가서 마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비정규직이 뭐 정규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은 것처럼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올리고 막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픈 채팅방이 그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사람들이 꼭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증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가 누구나 또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정말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맞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또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보도를 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이 보도를 처음 냈는데 이 중앙일보에서 이 보도를 낼 때 어떻게 냈냐면 추정되는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면서 보도를 냈는데 네. 그 보도 이후에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인 후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뭐 사회적 분열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도 그러니까 공항공사의 전환통만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연봉이 5천만 원으로 갑자기 튀어올랐다. 내가 22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른바 이번에 이제 정규직화가 되는 이 보안검색 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검색 요원이 되기 위해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하고자 하려는데 좀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원인데다가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공채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뽑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그냥 몇 달 하다가 연봉 5천만 원 받는 정규직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을 충분히 사실관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자하고 독자 간에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면 네. 기자는 독자에 비해서 궁금하는 데 있어서 선배예요. 궁금한 부분에 있어 선배다. 예, 기자가. 예. 왜냐하면 먼저 궁금하고 가서 좀 약간 조사를 하고 지재를 하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다음에는 선배로서 후배한테 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질 때는 궁금하진 않아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프레임이가 준비돼 있어요. 아, 궁금한 것보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프레임을 짜야 된다. 예. 이미 프레임이 머릿속에서 준비돼 있어요. 예. 궁금하진 않아요. 아, 이 사건 터졌다? 그러면 그랬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그 프레임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예. 또 충분히 이렇게 지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면 그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는데 조사하고 그 지재 과정도 그렇게 깊이 친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 프레임이가 있는 그대로 가요. 다음에 이제 후속 기사들 나오다 보니까 서로 중돌되고 또 이렇게 이런 흐지부지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정상훈 기자님. 저도 알파고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덧붙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은 독자들이 신문을 보지 않으니까 그 여러 언론들이 뭐 이른바 이제 디지털 퍼스트라는 구호를 막 외치기 시작했는데 뭐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신문에 쓰던 것을 이 온라인 화면에 맞춰서 막 중간중간 동영상도 놓고 뭐 차트도 놓고 그런 식으로 좀 독자들의 시선을 어떻게 끌까라는 고민을 했었다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퍼스트라는 것은 그냥 기자 한 명이 기사를 쓰는 건수를 많이 늘리고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사를 써서 올려서 이른바 이제 페이지 뷰를 많이 따오는 좀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과연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이라면 추정된다라는 글이 기사로서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이른바 온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히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페이지 뷰수를 얻기 위해서 좀 이런 무리한 보도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저희가 뭐 모든 잘못이 다 언론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100% 잘된 정책인데 언론이 오해를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근데 또 와치독 이게 감시견 미디어 비평 코너이기 때문에 좀 사회 갈등을 좀 언론이 어떻게 좀 방향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과 관련해서 좀 두 분이 봤을 땐 어떤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제 보기에는 그분들이랑 좀 약간 양쪽에서도 한 적어도 10명씩이라는 인터뷰를 해보고 최소한 10명씩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평균으로 나오는 그 의견들을 위주로 좀 기사를 쓰고 그 언론사에 나름 좀 약간 프레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기사 하단에 쓰면 되는데 그냥 기사의 구도를 그 프레임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가서 좀 약간 궁금하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 설마 이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이걸로 일단 접근해야 돼요. 네. 정상훈 기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몇 가지 좀 오해가 있었는데 일단 그 많은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이 됨으로써 정규직들을 뽑는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이분들도 계속 뽑히고 있었고 이른바 정규직 공채들도 계속 뽑히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혀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뭐 이른바 공채가 줄어들고 뭐 그렇다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분노는 또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은 충분히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왜 이렇게 좀 불공정한가라는 그런 이제 그 목소리들을 충분히 언론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기초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좀 분명히 하고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부분을 다 댓글에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3991번님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의 비판으로 정규직 전환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 유엔아이님은 인천공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겁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와치독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부설 연구소가 있네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서 40개 나라를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이 언론 신뢰도 21%로 4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도 여기 들어갔었으면 20%에서는 70%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정상 기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하는 리포트인데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네. 이 매년 하는 거고 어떤 뭐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 언론에 대해 평가하는 지수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프랑스 언론들, 프랑스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를 묻고 예. 또 터키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터키 언론의 신뢰도를 묻고 뭐 그런 방식인데 이 조사 대상이 40개국인데 이 각 국가에서 이 국민들에게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한국이 올해도 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올해도. 네, 제가 네. 올해도라고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꼴찌였고요, 이 재작년에도 꼴찌였고요, 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꼴찌였기 때문입니다. 그 올해로 이제 4년째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꼴찌인데 더 안 좋은 지표는 이 신뢰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였는데 올해는 2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파오 기자.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네. 언론에 대해서 안 좋은 점수를 줄까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기자로 상상을 돌려봅시다. 언론에서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자가 뭘 지지하려고 하다가 뭐 부상을 당했다 아니면 넘어졌다. 네. 좀 약간 그 기자들의 그런 좀 희생 정신으로 지지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나와요. 어렵고 불안정한 아니면 뭐 어떤 탄압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결과물을 냈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 별로 없어요.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헬멧을 끼고 해외에 있는 어떤 전쟁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무슨 좀 약간 내전을 직접 이렇게 지지하다가 한국에다가 보도한 우리 한국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최근 1년 2년 안에 언론에 봤어요. 우리 최근 1년 2년 안에 언론인들의 모습이 항상 뭐 무슨 뭐 검찰이란 무슨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란 무슨 뭔가 있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부장님이 무슨 부서의 부장님이 갑자기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 정부 부서로부터 스카터 됐다든가 아니면 대기업 홍보실 실장님이 됐다든가 맨날 그런 기사들 나와요. 예. 제 보기에는 이 로이터가 잘못했어요. 20%도 아니에요. 한 15%가 아닐까 싶어요. 영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알파고의 생각이에요. 예, 전 동의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행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예, 정상훈 기자는요. 그 왜 이렇게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낮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참고로 그 1등이 이제 핀란드입니다. 네. 핀란드가 이제 56%고 2등이 이제 포르투갈 역시 이제 56% 정도 되고요. 3위가 터키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지 마세요. 근데 알파고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이 터키 같은 곳에서 언론이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좀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 언론은 없어요. 다 정부를 지향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터키에서는 국민들이 어찌됐건 간에 터키 언론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점수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냥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일 뿐이지 뭐 언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언론에서 좀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언론 자유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또 언론에 대한 신뢰도 순위는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40인데 39위가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이 4년 연속 꼴등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제 한 단계 39위라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4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그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진 뒤에 이 신뢰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계기가 있다. 그리고 영국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 올해 12%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있었고 여기 이제 선거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칠레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었죠. 15%가 떨어졌고요. 홍콩 상황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여기도 16%나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하고 언론 신뢰도가 뚝 떨어진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계기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를 일으키지 맙시다. 높이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 언론에서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신뢰도가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어느 때는 뭐 우리나라 가까이 확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 불신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라는 데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터키 높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높다는 말이 언론의 신뢰인데 근데 그 터키에 있는 언론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언론? 이거 정부가 허락해 준 언론 아니면 해외 도피해서 해외에서 그 언론 활동을 하는 대한 언론들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부가 몇 번 감옥에 보냈는데도 잠시 석방됐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언론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이라고 했을 때는 터키에 있는 그 메인스트림 언론 아니고 조사 분석 내용을 보면 이게 TV인지 아니면 신문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다 분석들이 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꼴찌라는 얘기 들으면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시사본부가 아닙니다. 어쨌든 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죠. 같이 욕먹어야 돼요. 우리도. 이럴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신해야 돼. 이럴 때. 모른 척할 거면 방송에 왜 나와요? 자, 완치동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해봤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있습니다.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